네, 목요일입니다. 모자를 썼어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다음 주에 이 영상이 나갈 테니 저번 주 이제 목요일 날 새로 찍은 거고요. 몽고DB의 마지막 시간이 이어서 한번 다시 이제 파이썬에 대해서 나가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파이썬을 처음 배웠는데 파이썬, 처음에는 굉장히 쉽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게 저희가 5일을 잡아놨기 때문에 5일 동안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배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저희가 받은 책은 이거거든요. 파이썬이라는 의미가 뱀입니다. 뱀. 앞으로 저희가 이 데이터베이스와 빅데이터 쪽을 공부하면서 굉장히 많은 동문들과 만나게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 책도 거의 500에서 600 정도 페이지가 되는데 이 책을 전부 다 나갈 수는 없고요. 뭐 전부 다 끝내긴 하겠지만 중요한 부분을 조금 찍어주시는 거에서 진행을 하고, 파이썬은 아마 저희가 한 번 더 진행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만큼 중요한 또 책이 아닌가, 그만큼 또 중요한 과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또 파이썬이라는 걸 시작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 사전 지식을 쌓아야겠죠. 파이썬은 1991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 파이썬을 창시한 사람, 창시자 이름이 귀도 반 로섬이라는 네덜란드 사람인데요. 네덜란드식 발음으로 하면 휘도라고 하기도 한다네요. 귀도 반 로섬이라는 사람이 이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크리스마스 휴가 때 심심한데 언어 하나 만들어 볼까 이러고 만들었다고 해요. 우리로서는 좀 어이가 없죠. 초창기에는 이게 인기가 없었죠. 1991년도에 만들어졌을 당시에는 인기가 없었지만 한 10년 전부터인가요? 엄청난 인기를 계속 끌면서 굉장히 핫한 그런 언어로 자리를 매김하고 있습니다. 비전공자들한테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그런 언어로 자리 잡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대학교에서도 소프트웨어 전문 학교, 그런 쪽으로 성장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필수 교양으로 이 파이썬을 가르칠 만큼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언어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 이 파이썬의 특징을 우리가 간단하게 알아볼 건데요. 1번 인터프리터라는 영어입니다. 인터프리터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요거를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인터프리터는 우리가 컴파일러랑 인터프리터라는 개념을 두 개를 확실하게 알고 가야 되는데요. 컴파일러는 우리가 흔히 아는 C나 C++, C#, 파스칼 같은 언어가 이 컴파일러를 사용하는 거고, 인터프리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파이썬, 그리고 뭔가요? 루비, 베이직 이라는 언어를 주로 사용한다고 하네요. 저는 베이직이랑 루비가 뭔지 모르겠어요. 많이 이름을 들어봤던 자바라는 거는 컴파일러와 인터프리터의 아주 중간 사이에 애매하게 껴있는데, 제가 요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흔히 아는 윈도우즈를 기본으로 해봅시다. 애플의 맥이 아닌 이상, 그리고 리눅스 기반이 아닌 이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는 대부분 이 윈도우즈죠. 윈도우즈를 기준으로 얘기를 해보면 컴파일러는 항상 소스 코드가 있고, 이 소스 코드를 컴파일러가 읽어서 바로 이제 실현을 해주는 거죠. 바로 구현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결합 파일로 만들어주는 건데, 이 결합 파일은 뭐 기계어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좀 더 알기 쉽게 이야기를 해보면 무슨 파일 뒤에 .exe 해서 무슨 실행 파일 이런 거 있죠. setup.exe 항상 이런 식으로 붙어서 우리가 그걸 더블 클릭하게 되면 실행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이 파일을 컴파일러가 읽어서 빠르게 실행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장점으로는 뭐 당연히 빠르게 실행이 가능하다는 거지만, 단점으로는 만약에 윈도우즈에서 이 컴파일러를 사용해서 파일을 읽고 나서 리눅스, 그러니까 다른 버전이죠. 다른 버전에서 다시 이걸 돌리려고 하면 안 돌아갑니다. 왜냐? 리눅스 버전에서는 다시 윈도우즈에서 한 것처럼 다시 한번 만들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각자 리눅스용도 있고 윈도우즈용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뭔가 소스가 있는데 이 소스는 바로 찍어서 먹을 수 있는 소스. 빠르죠. 자, 인터프리터 같은 경우는 이 소스가 있으면은 인터프리터 자체에서 바로 읽어서 처리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던 EXE의 그런 실행 파일이 필요 없이 바로 읽어버린다는 거죠. 바로 해석해서 바로 실행을 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장점은 인터프리터 자체에서 해버리면 윈도우즈나 리눅스에 상관없이 바로바로 실행이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실행 속도가 느리다는 거예요. 이 실행 속도가 왜 느리냐면 뭔가 하나에 우리가 실행해야 될 게 있으면 이걸 이렇게 바로 실행을 해주죠. 하지만 또 다른 실행해야 될 게 있으면 다시 이쪽으로 가서 또 실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죠. 컴파일러는 우리가 찍어서 먹는다, 뭔가 소스를 찍어서 바로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인터프리터는 소스를 뿌려서 이렇게 먹는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자바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자바는 뭐 이름은 누구나 들어봤겠죠. 이 자바 같은 경우는 컴파일러와 인터프리터의 장점을, 장점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특징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일단 자바는 소스 파일이 .java라는 파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자체 내에서는 바로 읽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자바로 읽으면 클래스라는 파일이 나오는데, 요거는 그렇게 깊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요거를 이 클래스라는 파일이 있으면 자바에서는 자바 버추얼 머신이라는 게 있어서 이게 바로 인터프리터 방식으로 해석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인터프리터보다는 빠르다는 장점은 있는 거죠. 어찌됐건 두 가지의 특징을 다 갖고 있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는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라는 건데, 이것도 들어보신 분들은 많을 거예요. 객체 지향, 절차 지향. 제가 한번 설명을 했지만 절차 지향은 C 언어 같은 무조건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그죠? 이렇게 안 가면 안 되는. 근데 객체 지향은 이렇게 가다가 뭐가 필요해서 여기서 다시 가져오고 여기서 가져오고 뭐 이런 식으로 꼈다 뺐다 할 수 있는 그런 식.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특징이 다이나믹 랭귀지, 다이나믹 타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자바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바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티저 A를 선언한다고 하면 인티저 A를 선언해주고 실행을 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뭔가 기준을 정해줘야지만 실행을 시킬 수가 있어요. 좀 엄격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인터프리터는 뭔가를 선언할 때 타입이 미리 필요 없습니다. 런타임, 그러니까 즉 실행을 할 때 타입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미리 엄격하게 뭔가를 기준을 줘서 정해둬야 된다 이런 게 없죠. 그러니까 실행을 할 때 실제 값으로 들어가는 게 그 타입이 지정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는 변수라는 게 정해져야 됩니다. 뭐 변수는 변할 수 있는 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열려져 있는 바구니에 아무거나 넣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어찌됐건 간에 변수를 알아야지만 그 변수에 들어갈 메모리를 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메모리가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으면 그 메모리를 얼마나 잘 써야 되겠어요. 그 메모리를 잘 쓰기 위해서 분명히 변수의 타입이 필요하고 그 타입이 정해져야지만 얼마만큼 주면 되겠구나, 얘는 이만큼 주면 되겠다, 얘는 이만큼 필요하네, 이런 식으로 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변수의 타입이 정해지는 거를 바인딩이라고 합니다. 이 바인딩을 통해서 개발자들 같은 경우는 컴파일 바인딩 방법, 런타임 바인딩 방법이라고 하는데, 이 파이썬 같은 경우는 런타임 바인딩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외의 특징으로 보면 문법이 굉장히 쉬워요. 이 처음에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평범한 대학생분들에게도 전부 이거를 필수 교양으로 가르칠 만큼 파이썬이라는 거를 통해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언어 자체가 쉬운 건 아닙니다. 요거는 꼭 아셔야 돼요. 언어 자체가 쉬운 건 아닙니다. 뭐 쉽게 보고 생각하셨다가 큰 코 다칠 수가 있습니다. 이 문법이 쉬운 것과 인기가 많아진 것은 연관관계가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자, 요거를 예를 들어서 한번 더 설명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화학이나 뭐 기계, 뭐 딥러닝, 뭐 머신러닝, 뭐 AI 이런 쪽의 분야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나는 이런 쪽에서 공부를 계속해서 해왔는데 어찌됐건 내가 뭔가 결과값을 만들어서 도출을 해서 누구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어찌되었건 간에 프로그래밍 언어가 필요한 겁니다.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서 만들 수밖에 없는데, 이런 사람들이 뭐 갑자기 다시 이걸 처음부터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려고 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본인한테는. 그래서 이 파이썬이 접근하기가 쉬우니까 이걸로 시작을 모두가 하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 라이브러리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라이브러리는 간단히 생각하면 도서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서관이라서 내가 책을 뽑아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선택해서 할 수 있게. 그러니까 라이브러리가 만들어진다는 거는 내가 그 책을 하나씩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공자들이, 다른 곳에 있던 전공자들이 이 파이썬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뭔가 문서 같은, 책 같은, 내가 바로 뽑아서 쓸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이게 선순환이 시작되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파이썬에 있는 라이브러리 생태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연적으로 에코 생태계가 만들어진 거죠. 생각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통계학을 하고 기계를 배워서 뭔가 로봇, 기계, 뭐 AI 이런 쪽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에 관련한 파일이 필요한데 여기서 파이썬을 통해서 하니까 이런 굉장한 자료들이 많네. 그럼 나도 이걸 공부해서 이걸 알아가야겠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많은 전공자들이, 이 사람들은 머리가 좋아요. 좋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뭐 제가 좋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머리가 좋으니까 빠르게 그리고 쉽게 라이브러리를 계속해서 생산해내고, 그게 필요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파이썬을 또 배우게 되고,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지면서 파이썬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가 앞으로 배우게 될 데이터 사이언스 이쪽도 뭐 파이썬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라이브러리가 엄청나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배울 수밖에 없고 배우는 게 좋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들 수가 있어요. 파이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할 때 인터프리터이기 때문에 굉장히 느릴 수밖에 없다고 했죠, 컴파일러에 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사용하는 걸까요? 이게 세대가 변해가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중요성이라는 게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메모리에 대한 가치의 중요성이 굉장히 컸다면 요즘에는 메모리보다는 시간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거죠. 메모리는 내가 돈을 주고 적은 값에 더 많은 메모리를 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시간은 계속해서 가치가 올라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반응해야 하는, 그래서 제가 레디스라는 걸 설명한 것도 바로바로 반응해야 되는, 쿠팡, 뭐 물건 바로바로 반응해야 되는, 인스타그램 댓글 뭐 올라오는 거, 뭐 여러 가지 뭐 정보들 바로바로 반응해야 되는 것들이 아니라면 우리가 편안하게 생각하고 천천히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천천히와는 조금 다르겠지만 그렇게 반응할 만한 거라면 하드웨어가 충분히 버틸 수가 있기 때문에 파이썬의 가치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설명만 해도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제가 파이썬을 또 다른 하나의 뭔가 새로운 걸로 만들고 싶었다는 거예요. 파이썬이라는 것을 접근하기 전에 이렇게 사전 지식을 조금 알아두고 가면 자바를 배우셨던 분들은 이게 조금 다르구나, 아니면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내가 파이썬을 배워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그 다음에 저희가 했던 거는 파이썬 설치를 하고 파이썬을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간단히 배웠는데, 자바 같은 경우도 통합 개발 환경이 필요한 거죠. 이걸 IDE라고 하는데 뭐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자바가 있었으면 이클립스가 있었듯이 파이썬이 있으면 요즘에 비주얼 코드라는 것도 많이 쓰긴 하는데, 저희는 파이썬, 파이참 이렇게 두 개를 사용했어요. 파이썬을 깔아서 이 언어를 쓸 수 있는 개발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 창을 띄운 게 파이참입니다. 그래서 파이참을 다운받아서 파이썬을 적용시켜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예제들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었죠. 파이썬의 문법 자체는 굉장히 쉽기 때문에 처음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쉽게 들어가실 수 있지만, 이제 하다 보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오늘 하루만 했는데도 마지막에는 저는 문제를 풀지 못해서 다 끝나고도 1시간 동안 낑낑대다가 결국에는 문제를 제대로 풀지도 못하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뭐 이게 끝나고 또다시 저는 또 코딩에 또 박혀 있어야겠지만, 어쨌든 파이썬이라는 걸 이제 새롭게 들어가니까 조금 더 넓어지는 개념이 생기는 거죠. 대신 그동안 배운 것들을 반복해서 이제 복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적어요. 진짜 학원에 6시에 일어나서 가서 9시간을 보내고 6시에 끝나서 1시간 더 공부하고 8시 반, 9시에 돌아와서 복습 좀 하려 치면 이제 자야 되죠. 다음날 또 6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래서 비전공자분들은 확실하게 시작하기 전에 미리 복습을 하시는 거는 정말 좋고요. 책 같은 거 뭐 많이 읽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너무 멘탈적으로 쉽게 파삭 되어버린 분들은 힘들 수도 있어요. 이게 들어오는 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그냥 받아들여서 넘길 수 있는 그런 여유가 되지 않는다면 이게 진짜 힘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안 되는 건 뭐 어쩔 수 없지, 내가 나중에 또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는데, 실제로 프로젝트 진행이 돼서 그 안에 들어가면 다시 복습할 시간이 확실히 있을 수 있을지는 정말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제가 보완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조금 고민이긴 해요. 비전공자분들이 이거를 어떻게 감당해 내실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약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도 앞으로 공부해 나가면서 이런 식으로 하니까 조금 나은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알고리즘 비슷한 거를 풀고는 있는데, 사실 거의 그냥 코딩한 거를 베껴 쓰는 정도예요. 아직 제가 실제적으로 코딩을 직접 만들기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베껴 쓰는 걸로도 지금은 조금 힘든 그런 상황이라, 베껴 쓰는 것만으로도 저는 만족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또 비가 온다네요. 우산 챙기세요,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금요일이 끝났습니다. 3주차도 이렇게 끝이 났는데, 몽고DB를 3일 정도 진행을 하고 이번에 파이썬을 이틀 정도 했어요. 제가 이제 첫날에 파이썬에 대해서 굉장히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이틀 차는 함수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하는 그런 방식들을 많이 배웠었거든요. 상대적으로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 뭐 그래봤자 배워봤자 제가 자바밖에 안 배우긴 했지만, 그거에 비교해서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장장 8시간, 7시간 정도를 이제 문법만 계속해서 프로그래밍을 계속해서 했으니까,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감이 오겠거니 하는데, 제 자력으로 푼 문제가 한 문제 정도밖에 없었어요. 좀 심각한 거죠. 일단 비전공자와 전공자의 차이가 어느 정도 진짜 크기 때문에 전공자분들은 꽤 무리 없이 잘 해내시는데, 비전공자들은 굉장히 어렵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전으로 6개월 과정을 듣게 되시면 주말이 굉장히 관건입니다. 주말에 열심히 하시면 따라가실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사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아니면 지금 나는 이제 곧 하니까 마음을 잘 먹어야지 하시는 분들도 금요일만 되면 사람 마음이 변합니다. 내가 일주일 5일 동안 새벽 6시에 일어나서 2시간 동안 가서 8시간, 9시간 수업을 듣고 다시 2시간 지하철 타고 돌아와서 이 자리에 오면 복습하겠다는 마음이 그렇게 쉽게 생기잖아요, 진짜로. 근데 주말은 얼마나 더 그러겠어요. 주말에 진짜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상황이 진짜 오고 있고. 월요일입니다. 비가 옵니다. 네, 월요일이 끝났죠. 오늘은 비가 진짜 많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엄청 춥더라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오늘 추운 날이었던 것 같아요. 저번 주에 이어서 저희 파이썬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해서 3일, 아직 수요일까지 3일 정도가 남았죠. 파이썬에 대한 설명 같은 경우는 그거 하나로도 충분하고, 뭐 제가 따로 또 말씀드리기보다는 실습 위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뭘 배웠다라는 거는 뭐 사실 파이썬이라는 걸 검색해보면 그냥 당연하게 나오는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나 뭐 풀이,
그런 것들, 공식 같은 것들이 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파이썬 같은 경우는 뭐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이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다른 언어랑 비교해서도 어떤 점이 차이가 있고 또 공통점이 있는지, 사실 언어를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분산 효과 같은 걸로 어느 정도 내가 이거는 이런 식으로 되겠다 이런 걸 뭐 감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아직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코드나 코딩 같은 거 찾는 거는 파이썬 그냥 인터넷에만 쳐도 굉장히 많은 문제들과 알고리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요일이네요. 날씨가 좋아졌는데 춥네요. 네, 화요일도 끝났죠. 화요일 오늘도 파이썬을 열심히 하고 왔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오는 것들이에요. 파이썬 야구 게임 치면 바로 나오거든요. 그 알고리즘이거나 아니면 마방진 알고리즘 이런 거 보면은 바로 나오는데, 저는 접해본 적이 없는 알고리즘이었기 때문에 1시간 넘게 시간을 주셨는데 한 문제도 제대로 풀지를 못했어요. 거의 절망과 함께 풀이를 듣고 나서야 조금 알고, 다 끝나고 1시간 동안 또 이제 잘 아시는 분한테 과외를 받고 나서야 어느 정도 이해를 해서 오늘 또 돌아와서 다시 한번 1시간 동안 또 겨우 봐서 방금 이해를 했습니다. 내일이면 또 잊어버릴 것 같은데, 파이썬 같은 경우는 이번에 배우고 한 번 더 배울 거예요.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배울 거기 때문에 그때 아마 다른 프로그램들과 연동하는 쪽을 배우지 않을까 싶고요.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그래도 날씨가 좀 좋네요. 파이썬 마지막 날이었죠. 파이썬을 마무리하고 시험을 봤습니다. 반 정도를 한 것 같아요. 5일 동안 반 정도를 했으니까 사실 자바랑 비교해보면 그렇게 빠른 건 아니죠. 아마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강사님께서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그렇게 해주신 게 아닌가 싶어요. 파이썬이 재밌긴 했는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려운 거는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리고 오늘이죠. 어제부터 해서 이제 오늘 날짜로 기사가 나온 게 한국판 뉴딜 정책이라고 해서 전기차 쪽이랑 IT 쪽 그리고 디지털 쪽을 많이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빅데이터에도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부해 나갈 방향성이 어느 정도 또 정해진 게 아닌가 싶어요. 오늘 강사님하고도 얘기를 나눴는데 빅데이터 쪽이나 그 데이터 관리 쪽으로는 계속해서 인력이 필요할 거고 수요가 생길 수밖에 없을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앞으로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될 과목 중에 하드 프레임워크라는 게 있어요. 자바를 연동해서 자바 언어를 이용해서 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인데, 아마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강사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하드 프레임워크라는 것을 한번 검색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내일부터 5일간 자바를 연동해서 어떤 프로젝트 하나를 만들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총 일주일의 기간 동안 이제 지금 현 강사님하고는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죠. 어떤 프로젝트인지는 아직 제대로 저희는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일주일짜리 미니 프로젝트를 이제 내일부터 시작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자바를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 주시기 위해서 이런 미니 프로젝트를 준비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오늘이 수요일이지만 어쨌든 뭐 토요일날 이 영상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오늘 한 주도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잘 쉬시고 저는 또 내일부터 시작하는 프로젝트를 잘 해서 월요일부터 아니죠, 그 다음 주에 다시 잘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